네, 안녕하세요. 머리가 좀 엉클어지네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 중심 리더십에서 제9장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들자,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리더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는 스트레스야 놀자. 두 번째, 좋은 스트레스 and 나쁜 스트레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들자. 네 번째, 리더는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성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놀자. 스트레스는 필요악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는 아예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스트레스는 뭐 약간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아예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스트레스도 여러분 약간은 필요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왜 약간 필요하냐 하면 스트레스가 말 그대로 한다면 누른다는 것이니까요. 약간의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없으면, 만약에 전혀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만약에 전혀 스트레스가,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약간의 스트레스 있을 때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욕, 살아야 한다는 어떤 욕망,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 살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것이 꼭 좋은 것이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스트레스가 적당해야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의 사전적 의미는 좀 지우겠습니다. 생체에 가해지는 여러 상해 및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생물 반응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생체에 가해지는 여러 상해 및 자극,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비특이적인 생물 반응,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체에 가해지는 이러한 여러 상해 및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이 생물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너무 상해나 자극이 강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반응이 너무 강하게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적당한 자극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자극.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적당한 것은 필요합니다. 그 스트레스의 어원은 라틴어는 스트릭투스의 불어에는 에트라체에서 온 것이며, 뭐 초기에는 자극을 지칭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고통의 원인인 힘과 억압, 이것은 이제 자극으로 본 거예요. 그러한 자극을 지칭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되어 너무
과해서 심해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의 이제 근원이 되어진 것이죠. 스트레스의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은 자극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자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극이 있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 인지, 심리적 측면에서 스트레스 반응인데, 첫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활 요인 분석 연구에 의하면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격리나 상실, 직업과 관련된 사건들, 새 장소로의 이동 및 배치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대부분 스트레스가 어느 때 받느냐 어떤 생활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요인은 첫 번째가 타인으로부터의 격리나 상실, 다른 말로 하면 왕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따돌림 현상. 그러니까 뭐 또 다르게 나오면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부모의 죽음. 우리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의 대상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보통 대상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속에도 타인으로부터 격리되거나 예를 들어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되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죠?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무인도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의 최고의 형벌이 뭡니까? 독방이잖아요. 뭐 독방, 뭐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이렇게 감옥도 격리되는 곳인데 그 속에서도 독방이라고 하는 곳에 격리를 더 시켜버리죠. 그러면 우리 생각이 야 독방이 좀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야 이제 나는 자유야 아무도 없어. 나를 구속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타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그냥 나의 자유야. 그러므로 스트레스 없어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또 상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상실 그 다음에 자녀의 죽음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장기간 떨어져 있고 뭐 혼자 지내게 되고 이러한 것들 예.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죠. 예,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우자의 상실,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배우자의 죽음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을 때는 훨씬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또 이제 직업과 관련된 사건들, 어떤 성과,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에 대하여 성과를 내야 될 때, 일을 수행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될 때, 여러분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죠. 우리가 회사 다닐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심한 경쟁이잖아요. 그 심한 경쟁 속에서 내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뭐 기업은 그냥 이익 집단이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익 집단이니까. 그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사실 엄청나죠. 직업과 관련된 일들 중에서는 스트레스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을 가지게 됐을 때도 이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사실 엄청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누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사실 그런 직장이면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성과에만 매달리게 되고, 또 그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그거는 사실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건 엄청난 겁니다. 네. 그 스트레스. 일단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새 장소로의 이동 및 배치.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장소, 아까 무인도 이야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됐다든지, 나는 뭐 내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인도에서 선교할 때 캘커타라고 하는 세계 최악의 도시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전혀 새로운 장소. 그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전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거나 배치되어졌을 때, 그 낯설은 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여러분 그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으로부터의 격려나 상실, 직업 관련된 사건들, 또 새 장소의 이동 및 배치,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의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직장 스트레스 분석 연구에 의하면 인격 무시, 불필요한 집합, 자유시간 박탈, 과다한 작업, 상사의 횡포, 부당한 지시 등이 스트레스 주된 요인이다. 이제 직장으로 본다고 하면 직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인격 무시.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불필요한 집합. 제일 싫어하는 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모여서 뭐 하는 거, 등산 가자 그런 거, 이런 거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자유시간 박탈.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박탈하는 거. 그래서 요즘 저녁 회식도 잘 안 하죠. 옛날에는 회식이 그랬는데 요즘 회식도 스트레스니까. 과다한 작업, 내 능력 밖의 일을 맡기거나 계속 그 일을 맡기는 건 과다한 작업, 그다음 상사의 횡포, 부당한 횡포, 그다음 부당한 지시,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 스트레스겠죠. 여러분 말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가장 대표적인 정서 반응은 바로 불안과 우울. 그 다음에 인지적 측면의 혼란은 2차적인 것이며 사고기능, 심상, 주의 집중력, 기억 등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 생리적 측면의 혼란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올 때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 불안과 우울이죠. 스트레스가 심할 때 나타나는 것은 가장 우울증이 올 것이고 불안하겠죠. 뭐 불안이 와서 우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고기능이나 심사나 주의집중, 기억 등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생리적 측면의 혼란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생리적 측면의 혼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에서 위산이 많이 과다되어져서 그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내 몸이 아파지는 거죠.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이 아파요. 위산 과다는 위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탁 오면요. 몸이 사실 먼저 반응합니다. 감정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뇌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무기력으로 가겠죠. 힘이 없어져요. 스트레스 너무 심하면 분노하거나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나타나는 것이 무기력해져. 힘이 없어져. 스트레스가 여러분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다. 그럼 좋은 스트레스는 뭐냐? 일단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심리적, 신체적 위협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정신의학 차원에서 보면 스트레스는 효과 있는 생활을 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방금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스트레스에 사람이 노출이 되어지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이 말입니다. 어떤 것 스트레스가 되면 심리적, 신체적 위협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돼요. 그게 방금 말씀 우울증, 그죠? 불안, 초조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돼요. 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심화되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살펴본 것은 스트레스가 안 좋다. 또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신학 측면에서 보면 스트레스는 효과 있는 생활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냐? 효과 있는 생활을 위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수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수포자일 수도 있지만 수학 문제를 왜 풀어야 될까요? 사실 살아가는데 수학 풀 필요 없잖아요. 물론 수학의 기초학문으로서 이공계에서 수학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런 수학을 몰라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수학 배우면 되지. 다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공계열이 아니라서 특별히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이 지각 능력, 공각 능력, 이런 힘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수학 문제가 수학 문제만이 아니라 그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내므로써 내가 뭐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해 내고자 하는 그 능력을 계속 길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수학은 스트레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걸 극복함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기에 힘이 길러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만 아니라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 사람은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도한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스트레스는 개인의 대처 방법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 스트레스가 예를 들어 여러분 수학이라고 해봅시다. 수학은 좋은 스트레스예요, 나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수학은 좋은 스트레스입니까, 나쁜 스트레스입니까? 여러분 또 다 나쁜 스트레스예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어, 음. 여러분 영어는요? 좋은 스트레스입니까, 나쁜 스트레스입니까? 여러분 전공은요? 전공은 전공 공부는 또 국가시험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좋은 스트레스입니까, 나쁜 스트레스입니까? 물론 여러분 생각이 나름이겠죠.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에 따라 긍정의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수학은 수학이죠. 근데 내가 수학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성적이 나오게 되고 성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포기해? 그냥? 수포자죠. 영어 영포자죠. 뭐 전공을 포기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대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스트레스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 사실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은 그냥 그런 건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받는 스트레스 분명히 큽니다. 뭐 작다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더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곧바로 나의 삶과 나의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수학은 포기하면 되지만 직장은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만둘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들어서, 분명히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들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즐길 수는 없을까? 오히려 스트레스와 함께 잘 공존해 살아가는 방법 없을까?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